네, 이번 차시에서는 소결합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AWS 위에서 소결합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WS의 앱 서비스 중에서 API라던가 SNS, SES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소결합 방식의 서비스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란 말 그대로 디스크들의 집합 혹은 이 디스크들의 집합을 어떠한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데이터 볼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센, 다스, 나스, 그다음에 백업 혹은 아카이브 하는 스토리지 혹은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구축하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들이 패턴이 매우 다양하게 됩니다. AWS에서도 스토리지 서비스가 다양한 패턴에 상응하도록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그 다음에 사용하기 편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DC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지들을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었고 구축을 해야 됐었고요. 하지만 AWS 위에서는 블락 스토리지 같은 센과 다스나 나스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블락 스토리지, 그 다음에 S3 혹은 글레이시어 같은 백업과 아카이브 혹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캐싱 서비스인 일라스틱 캐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프라미스 IT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주던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그 패턴에 맞게 AWS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지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의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3, 확장성이 있는 웹 인터페이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HTTP 기반 혹은 웹 프로토콜 기반으로 오브젝트들을, 데이터들 혹은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확장성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스토리지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레이시어라고 하는 아카이빙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특히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것들, 보관해야 되는 것들, 예전의 데이터들을 보관해야 되는 아카이빙 용도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낮은 비용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스토리지보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비용의 스토리지를 도입하셔야 되고요. 그게 AWS에서는 글레이시어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락 스토리지 중에서도 EBS. 실제로 EC2 인스턴스에 연동되는 영속적인 블락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OS 볼륨이라던가 데이터 볼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에서 가정했을 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가 될 수가 있고요. 리눅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루트 디스크라던가 혹은 이 시스템에 있는 디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스틱 캐시. 실제로 이제 스토리지 중에서도 그 위에 올라오는 소프트웨어 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제 캐싱을 하는 서비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물리적인 스토리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임시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캐싱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적이지만 가용성은 뛰어나야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앞단에서 캐싱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캐시 서비스들이 스토리지를 다이렉트로 쓰지는 않지만 그 스토리지 바탕 위에 올라온 OS 볼륨 위에 캐싱, 메모리에 캐싱을 하기 때문에 걔가 들고 있는 캐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블록 디스크라던가 혹은 OS 볼륨 같은 경우는 매우 가용성이 높아야 되고요. 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드시프트. 흔히
페타바이트 규모의 빠르고 높은 성능을 내줄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다양한 패턴이라던가 혹은 다양한 트래픽들의 저장이 될 건데, 스토리지 형태로 저장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추후에 통계나 혹은 분석을 위해서 S3보다는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셔야지 추후에 보다 빠르고 높은 성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고요. 실제로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같은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로 소결합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라고 봤을 때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AWS를 통해서 웹 스케일의 뉴스 서비스를 구성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의 양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 혹은 이미지 혹은 뭐 영상 같은 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보관하는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공개를 할 수 있는 웹베이스의 스토리지도 존재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객이 정보를 요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웹 서버를 돌리기 위한 OS 볼륨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EBS라는 서비스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 위에 EC2 인스턴스가 함께 올라와서 웹 아파치라던가 톰캣 같은 거를 같이 웹 베이스의 프로세스들을 돌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요. 그것들이 올라오는 OS 볼륨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 저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시를 통해서 앞단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이 정보를 요청을 받아서 뿌려줘야 되는 상황에 실제로 웹 서비스 안에 있는 데이터 볼륨에서 저장을 공유해 주는 게 아니고 S3를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전 데이터 혹은 1년 전 데이터, 5년 전, 10년 전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딘가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일에 대한 보관을 글레이시어를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웹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고객 정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캐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미지라던가 영상 같은 경우는 S3를 통해서 저장하고 공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소는 글레이시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보다 소결합하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결합하게 설계를 했다라고 가정하에 보면은 웹서버는 웹서버대로 확장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역시도 서로 간의 탄력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역시도 S3를 통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웹서버라던가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S3가 장애로 직결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레이시어라는 파일 보관소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S3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컨티뉴어스하게 끊김없게 나중에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결합된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AWS 앱 서비스 중에서 SQ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소결합된 시스템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런 Q 서비스고요. 우선 Q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데이터에 손실이 없고 안전하며 확장성이 있는 메시지 대기 Q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SQS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Q 서비스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비동기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 역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기형 서비스인 싱크로너스한 서비스인 경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특정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싱크로너스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 시간과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A와 B의 시간적인 제한과 물리적인 제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비동기 형태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현재 실생활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편함이 하나가 있고요.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에게 전달을 할 때는 실제로 비동기 형태로 메시지를 우편함에다가 전달을 하고요. B 사용자는 시간이 될 때 혹은 다른 공간에서도 이 우편함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자기가 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동기 형태로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메시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시지 서비스가 구성이 실제로 가능하게끔 SQS라는 형태로 AWS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SQS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 설계를 했을 때는 수평적인 확장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1000개라고 했을 때 만약에 동일 시간에 동일 공간에 있다면은 이 1000개의 잡이 끝날 때까지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A라는 사용자가 1000개를 보내는데 B라는 사용자의 물리적인 공간이라던가 시간의 제약 없이 Q 서비스를 통한다면은 1000개를 보내놓고요. B 서비스는 시간이 가능할 때 혹은 물리적으로 가능할 때 이 1000개에 대한 메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구성을 했을 때 B라는 사용자가 아니고 B 다시라는 별도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두 사용자가 같이 이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B 다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CPU 작업들, 실제로 이 사용자는 CPU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서버라고 쳤을 때는. 그래서 서버를 수평적으로 확장해서 이런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게끔 수평적인 확장에 매우 중요한 설계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Q 서비스를 통해서 소결합된 서비스 설계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동기 형태의 서비스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A라는 컨트롤러, A라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고요. B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C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서로의 데이터를 그냥 기본적으로 Q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직접 통신을 해야 되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싱크로나이즈드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서비스에 혹은 데이터를 보낼 때 B 역시도 그거에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B가 끝나는 동시에 C에게 보낼 수 있도록 C 역시도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리소스의 자원에 대한 낭비라든가 혹은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Q를 통한다면은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로 보낼 때 Q에다가만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되고요. B 역시 가용하는 시간에 Q에서 작업을 받아와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B라는 서비스의 트래픽이 Q의 개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수평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B 역시도 작업이 완료되면 Q에다가 쌓고 C가 이 Q에서 받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와 B의 통신이 단절이 되는 장애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는 Q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로스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요. B라는 서비스가 다시 올라오고 Q에서 데이터를 받아갈 수만 있으면은 B라는 서비스는 장애가 났지만 영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결합된 서비스를 설계를 하셔야지 추후에 발생되는 장애 현상이라던가 혹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트래픽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 서비스를 통해서 구성을 한 컴포넌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별로 소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 확장성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서비스와 C라는 서비스가 같이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존재할 필요가 없고 Q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B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CPU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B를 확장성 있게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런 설계가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의 장애와 직결되지 않게끔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서버가 올라와 CPU 작업을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컴포넌트의 장애와 직결되지 않도록 데이터 통신이 Q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메시지 운영에 대한 관리 리소스 절감. 실제로 여러분들이 Q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Q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라던가 혹은 Q 서비스 이중화 구성이라던가 고가용성이라던가 내결함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 리소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당연히 비용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SQS, AWS 제공하는 Q 서비스를 통한다면은 관리 리소스 역시 AWS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비용 효율성 역시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리소스가 들지 않고 내결함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 Q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에 연연해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AWS 앱 서비스 중에서도 API 서비스, SNS, S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PI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비스는 최근에 릴리즈된 서비스고요. 어떤 규모에서든 개발자가 API를 손쉽게 생성하고 게시하고 유지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Q 서비스와 동일하게 추상화된 레이어에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AWS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책임 모델이 아닌 앱스트랙티드 된 책임 모델을 관리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트래픽의 관리, 권한 부여, 액세스 제어, 모니터링, API 버전 관리, 수십만 건의 API 호출과 동시에 호출되는 API 호출되는 작업들과 모든 작업들을 API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API 서비스를 활용한다.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앱 서비스 중에서도 API가 매우 중요한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앙에서 API를 받아주는 중앙에 API 게이트웨이 같은 큰 서버가 있고요. 안정적이어야 될 거고요. 이 서버 안에서 컴퓨팅 자원들에게 이것들을 트래픽들을 라우팅을 시켜주거나 혹은 프로토콜을 변환시켜주거나 혹은 보안이라던가 오디팅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API 게이트웨이와 비슷한 속성의 서버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중화 구성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SPOF 제거를 위해서 이중화 구성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소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높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상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안정적이고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라우팅이라던가 API, 라우팅, 프로토콜 변화, 보안이라던가 감시를 AWS 지원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WS에서 푸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SNS라고 말하는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고 불리우는데요. SNS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최종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알림을 전송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알림을 수신하도록 하는 웹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때 신뢰성 높은 푸시 알람 서버를 제공하고요. AWS에서.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4가지 특징 중에 한 개인 종량제 과금 정책을 이 서비스 역시 따르기 때문에
운영 비용과 관리 비용의 효율성을 제공받게 됩니다. 실제로 푸시를 보내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하나 구성을 하고 뭐 하루에 뭐 잦으면 한두 번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주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알람 메시지라던가 혹은 노티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 푸시 서버를 하나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푸시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 비용과 운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하면은 안드로이드라던가 iOS에 푸시 메시지를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보낼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과금을 종량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건당 얼마씩 과금을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서비스, SES, 심플 이메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티피케이션 푸시 서비스와 비슷하게 이메일을 보내는 서비스고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 서버 역시도 여러분들이 구성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버 관리라던가 네트워크 설정 그리고 ISP의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관리 소모적인 작업들을 AWS에서 대신 해주고요. 저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종량제 베이스로 건당 얼마씩 고객에게 이메일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반송이라던가 전송 성공 실패 시도, 그다음에 스팸 처리 같은 것들을 하는 빌트인 패키지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율적인 메일 자원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메일 서버를 하나 구성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또 이중화 구성이 필요하고요. 모니터링까지 같이 필요한데 SES, AWS에서 제공하는 심플 이메일 서비스를 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리 부담 없이 다양한 고객에게 메일을 손쉽게 대량으로 보낼 수 있고 그것 또한 모니터링 역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설계를 하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소결합을 시킬 수 있냐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나의 예로 AWS를 통해서 위치 기반의 정보를 제공을 받고 싶은 서비스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고객은 어느 위치에 가서 위치 데이터를 고객 디바이스에 깔려있는 앱이 있을 거고요. 앱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PI로 당연히 전송이 될 거고요. 그럼 API를 처리를 해주는 API 서버가 있을 거고 그게 API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API들을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느 지점에 그리고 이 사용자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맛집이라던가 혹은 정보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데이터 처리에게 API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를 넘기고요. 그러면 데이터 처리는 EC2 인스턴스에서 CPU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뒷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가공된 데이터 그리고 정보가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푸시라던가 혹은 이메일로 전달을 고객에게 시켜줘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앱에서 계속 앱을 켜놓고 위치에 따라서 고객이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고객은 한번 요청한 다음에 어싱크로너스하게 데이터가 소결합이 돼 있는 시스템에서 처리가 되고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 앱이 활성화만 돼 있다면 푸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메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에 기반한 위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컴포넌트에 대한 소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컴포넌트를 소결합을 시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온프라미스 환경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환경에 여러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패턴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와 상응되도록 AWS에서는 S3라던가 EBS라던가 글레이시어라던가 레드시프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 비해 보다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그다음에 관리의 편리성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WS의 앱 서비스 중에서 SQS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QS는 대표적인 소결합에 대한 서비스고요. 데이터의 손실 없이 안전하고 확장성이 있는 메시지 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비동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발생되는 컴포넌트의 구성을 소결합시키고 확장성, 탄력성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서비스 중에서 API 서비스, SNS, 이메일 서비스인 SES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Q를 비롯해서 API, SNS, SES는 AWS에서 추상화된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AWS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비스 품질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서비스보다 AWS 관리해주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과금 역시도 종량제 비용 구조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용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